이혼으로 가는 부부의 길과 화해로 가는 길 시니어를 위한 안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의 부부관계에서 꼭 짚어봐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니어 부부가 불행한 이혼에 이르는 길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왜 마지막 길목에서 서로 등을 돌릴까요? 또 어떻게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단단히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에 이르게 하는 12가지 행위와 그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며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1. 소통의 단절. 많은 부부가 말합니다. 우린 오래 살았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생각은 착각이며 진실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한 시니어 부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김 씨 부부는 큰 싸움은 없었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TV 앞에 앉고 아내는 방에서 혼자 책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내는 외로움을 느꼈고 남편도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한국가정학회 조사에서도 노년기 이혼 사유 1위가 대화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0분 짧아도 좋습니다. 오늘 뭐 했어? 몸은 어때? 라고 묻는 그 한마디가 서로를 지탱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말해야만 연결됩니다. 2. 경제적 갈등. 돈 문제는 평생 따라다니는 숙제지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돈 문제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한 예로 한 60대 부부는 퇴직금을 두고 갈등했습니다. 아내는 자녀의 집장만을 도와주자고 했고 남편은 노후 생활비로 아껴 쓰자고 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싸움이 되었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한국가족학연구 2021년은 노년기 경제적 갈등이 높을수록 부부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문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계 협의 노트를 만들어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예산은 갈등을 줄여줍니다. 3. 자녀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 자녀는 늘 부모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낳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60대 초반의 한 부부는 딸 부부의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손주 양육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이제는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딸 집에 가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남편은 집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운함이 깊어졌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노년 부부가 자녀 중심이 아닌 배우자 중심으로 생활할 때 부부 만족도가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녀 문제는 조언자의 위치까지만 머무르세요. 인생의 중심을 자녀에게 두면 부부는 멀어지고 부부 중심으로 돌리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4. 건강 문제에 대한 무관심.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삶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건강을 가볍게 여겨 무심히 넘기면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사례로 한 부부는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아내가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아내 또한 간병 부담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서로를 피하게 되었죠. 미국 노년 부부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진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건강검진을 받고 주의 3회 같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내 건강이 내 건강이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5.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추는 태도. 그때 왜 그랬어?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습관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 70대 부부는 30년 전 남편이 했던 투자 실패 이야기를 여전히 싸움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아내는 그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늘 과거로 돌아가 불행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상대가 잘한 것, 작은 배려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 차려준 밥 맛있었어 같은 말이 관계를 바꿉니다. 6. 성에 대한 침묵. 노년 부부의 성은 자주 외면당하지만 친밀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WHO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기의 성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부부 만족도가 확연히 높았습니다. 60대 중반 부부가 성 문제를 터놓고 대화하지 못한 채 거리감을 느끼다가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는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친밀감은 단지 성관계가 아니라 손을 잡는 일상적 스킨십에서도 피어납니다. 7. 취미와 생활 패턴의 불일치. 한쪽은 집에서 조용히 있고 싶고 다른 한쪽은 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면 충돌이 생깁니다. 사례를 보면 한 아내는 여행을 좋아했지만 남편은 집에만 있으려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부부는 함께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엔 벽이 쌓였죠.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통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산책, 작은 텃밭 가꾸기, 함께 요리하기처럼 작은 활동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8. 무시와 존중의 부재.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말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 당연한 사람처럼 대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은 나는 늘 무시당한다고 느낀다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아내는 남편의 무심함에 지쳐갑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한마디가 배우자의 마음을 살립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작은 언어 습관이 노후 부부관계의 생명줄입니다. 9. 함께하는 미래 계획의 부재. 마지막으로 미래를 함께 그리지 않으면 부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어떤 부부는 은퇴 후 각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지역 모임과 봉사에 몰두했고 남편은 혼자 낚시를 다녔습니다. 서로의 미래에 배우자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동반자가 아닌 동거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 노년 부부 연구에 따르면 함께 은퇴 후 계획을 세운 부부는 이혼율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함께 그려보세요. 작은 여행 계획, 함께할 봉사활동, 취미 활동이 부부를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10. 역할 갈등과 가사 분담 불균형. 이제 나이 들었으니 내가 다 해라 라는 태도는 상대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안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아내는 여전히 모든 가사를 떠안아 결국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역할을 재조정하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분담하세요. 가사 분담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11. 사회적 고립과 단절. 부부가 외부 관계를 차단하고 둘만의 세상에 머물면 관계가 더 메말라집니다. 친구나 모임을 멀리한 부부가 결국 서로에게서도 벗어나려 했습니다. 부부는 함께하면서도 각자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와 연결될 때 오히려 서로가 소중해집니다. 12. 감사와 애정 표현의 부재.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큰 이유, 바로 감사와 애정의 표현 부족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지 수년 됐다는 아내,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 들어 서운했다는 남편. 작은 말의 부재가 마음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루 한 번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애정 표현은 빠을수록 더 값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존중과 소통, 배려와 감사가 쌓여 오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12가지 중 혹시 지금 내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손을 다시 잡고 고마워, 함께여서 좋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